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한때 전 세계 요리계를 호령했던 한 거인의 쓸쓸한 뒷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방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It's raw 라고 소리 지르는 남자, 미슐랭 스타를 무려 17개나 거머쥔 요리계의 살아있는 전설 지독한 완벽주의자이자 주방의 폭군 바로 고든 램지입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였습니다. 고든 램지가 만들면 독도약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무조건적인 신뢰와 맛의 보증수표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거대한 신화가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불과 4년 전 2021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을 건 햄버거 가게가 서울 잠실에 상륙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14만원 다들 와 미쳤다, 금가루라도 뿌렸냐 라고 욕을 하면서도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섰습니다. 그 비싼 버거를 한 입 베어 무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게 나 좀 성공했어, 나 좀 힙해라는 걸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조명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약 전쟁은커녕 파리만 날리는 매장이 속출하고 야심차게 문을 열었던 가게들은 소리 소문 없이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무려 19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적자가 찍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왜 하필 미식의 나라 한국에서 망하는 게 싸다 라는 치욕적인 조롱까지 듣게 된 걸까요?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고든 램지 코리아, 추락의 진짜 이유를 내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과 함께 아주 깊숙하고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비싸서 안 팔렸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부른 참사이자 한국 소비자를 기만했던 한 기업의 몰락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럼 그 불편한 진실의 주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시계를 잠시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억눌려 있던 소비 욕구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못 가고 돈 쓸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명품과 하이엔드 경험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죠. 소위 보복 소비의 시대였습니다. 이 타이밍에 고든 램지가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아시아 최초의 매장을 도쿄도 상하이도 아닌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낸다고 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단연 1916주 버거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14만원, 웬만한 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 가격과 맞먹는 햄버거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노이즈 마케팅이었습니다. 여론은 딱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무슨 햄버거 따위가 14만원이냐, 돈지랄이다 라는 비난과 고든 램지라는 거장의 요리를 그 가격에 경험하는 건 오히려 합리적이다 라는 옹호가 팽팽하게 맞섰죠. 결과적으로 초기 마케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10억 원을 돌파하고 예약 앱은 열리자마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운영사인 진경산업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을 겁니다. 원래 메트로시티라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던 그들에게 외식업 진출은 마치 신의 한 수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비극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싹 트는 법입니다. 이 초반의 성공에 너무 심취했던 탓일까요? 그들은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너무나 무리하게 확장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바로 고든 램지 스트리트 피자와 스트리트 버거라는 서브 브랜드를 런칭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한국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성수동에 문을 연 스트리트 피자가 결정타였습니다. 이곳은 고든 램지가 만든 피자를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가격은 1인당 약 29,800원. 고든 램지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얼핏 혜자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가격이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니, 식다 못해 분노로 바뀌었죠.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부탁해요. 고든 램지의 철학이라며 맛있는 피자는 토핑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눈에는 그저 원가 아끼려는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3만원 가까이 내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피자는 빵만 두껍고 토핑은 듬성듬성합니다.
게다가 뷔페처럼 내가 가져다 먹는 게 아니라 직원이 한 조각씩 들고 다니며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피자가 언제 올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고 한 조각 먹고 나면 다음 조각을 받기 위해 직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먹다가 흐름이 끊기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그 기분. 다들 아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디테일의 실종. 아니 상술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식당에서 피클이나 김치 돈 받고 파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는 느끼함을 잡아줄 탄산음료 한 잔에 5,000원. 심지어 오이 피클 한 접시에 5,00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자 꼬다리를 찍어 먹을 소스가 필요하다? 그것도 3,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자는 무한 리필이라고 생색을 내놓고 정작 피자를 많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느끼함을 잡아줄 필수 요소들을 인질로 잡고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 너무나 뻔히 보였던 겁니다. 국내 피자 브랜드 뷔페를 가면 평일 런치 12,900원에 피자 샐러드 음료까지 다 무제한입니다. 가격은 2배가 넘는데 서비스와 만족도는 동네 피자집보다 못한 상황.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야, 이 돈이면 차라리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브랜드의 수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겉으로 드러난 가격 문제보다 더 심각한 내부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4만원짜리 버거를 팔면서 매출을 130억 원이나 올리면서 왜 19억 원이라는 적자가 났을까요? 도대체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취재 과정에서 들은 전 현직 직원들의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모아 본사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운영사인 진경산업은 본래 패션 회사입니다. 옷을 파는 것과 음식을 파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사의 F&B 즉 식음료 전문가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한 내부 직원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린 폭로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기는 일단 F&B 쪽으로 경험해보거나 일한 본사 직원이 없음, 운영 방식이 정말 노답임, 현장 직원 알기를 바닥으로 알고 있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든 램지라는 이름값만 보고 현장에는 정말 실력 있는 셰프들과 베테랑 매니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인재들이었죠. 하지만 본사는 이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본사 윗선이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바른 소리 하는 직원들 이야기는 안 듣고 능력 없는데 아부 잘하는 직원들만 끌고 가려다 보니 망해버린 거임. 심지어 믿기 힘든 보복 인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매출이 떨어지자 경영진은 그 책임을 전략 실패가 아닌 현장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나가라는 식의 인사를 단행했죠. 장사가 안 되니 위에 바른 소리 하는 직원들 자르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일주일 전에 발령을 낸다거나 이건 그냥 나가라는 소리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사는 직원에게 다음 주부터 부산으로 출근해 라고 통보하는 회사, 이게 정상적인 기업입니까? 현장을 무시하고 직원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고 오로지 숫자 노름과 사내 정치만 남은 조직, 세계 최고의 셰프 이름을 빌려왔지만 그 운영 방식은 동네 악덕 구멍가게보다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든 램지 코리아가 내부에서부터 썩어들어가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한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202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진경산업의 매출은 249억 원인데 영업 손실은 무려 19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9억 원 손실에서 적자 폭이 2배 이상 커진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적자냐고요? 첫째, 고든 램지 측에 줘야 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로열티와 수수료. 둘째, 전문가 부재로 인한 식자재 원가 관리 실패 셋째. 그리고 앞서 말한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잦은 폐점으로 인한 매몰 비용들. 결국 버티다 못한 진경산업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고든 램지 브랜드의 새로운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새 주인도 참 의아합니다. 바로 반도체 기업인 시트론입니다. 패션 회사에서 망쳐놓은 밥상을 이번에는 반도체 회사가 샀습니다. 외식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주인이 바뀌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반도체 회사는 햄버거의 맛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한국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비싼 게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라고요. 글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약하기 힘들어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새우시, 오마카세나 한우. 오마카세는 넘쳐나거든요. 핵심은 가심비, 즉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14만 원이면 차라리 비싼 한우 레스토랑 가서 대접받겠다. 같은 가격이면 셰프가 내 눈앞에서 쥐어주는 새우시를 먹지 쟁반에 담겨 나오는 햄버거를 먹겠냐? 오마카세는 단순히 비싼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셰프의 정성 어린 접객 프라이빗한 분위기, 신선한 재료에 대한 눈에 보이는 믿음, 이 모든 경험을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든 램지 매장은 비싼 가격표만 가져왔지 그 돈만큼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은 단순히 가격표에 명호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지갑을 열 때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한 끗 차이의 디테일. 그게 명품과 사치품의 차이인데 고든 램지 코리아는 명품이 아닌 허세 가득한 사치품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새 주인이 된 시트로는 300억 원의 총알을 장전하고 다시 공격적인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의 야심작은 바로 영국 요리의 상징 피쉬앤칩스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 소비자의 후기를 보니 마카오 고든 램지 매장의 피쉬앤칩스 가격이 약 5만 5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맛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일 정도로 심플했습니다. 그냥 생선가스 고급 버전.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생선가스는 학교 급식 메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과연 5만 원 넘게 주고 급식 시절 추억을 느끼려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요즘 한국 외식 트렌드는 애슐리 같은 초가성비 뷔페로 쏠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지갑을 꽉 닫은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또다시 이름값 하나로 비싼 메뉴를 들이미는 전략. 과연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거대 브랜드의 씁쓸한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고든 램지라는 세계적인 IP는 분명 매력적인 최상급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하는 사람의 실력이 형편없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법입니다. 본사의 전문성 부족 현장 직원을 하대하고 소모품 취급하는 구시대적 경영, 그리고 한국 소비자를 단순히 돈줄로만 봤던 오만한 가격 정책,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19억 원 적자라는 참담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든 램지의 몰락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지 않는 장사는 반드시 망한다는 시장의 무서운 심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난 고든 램지 코리아. 과연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가게 앞에 긴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한국 시장 역사 속으로 쓸쓸하게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14만원짜리 버거의 추억, 그리고 5천원짜리 피클 직원을 소모품으로 쓴 기업의 최후,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특히 고든 램지 매장에서 일해보셨거나 직접 가보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더 핫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